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취득세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취득세도 출제 문제가 좀 어렵게 내면은요, 상당히 문제 푸는데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자, 기출제 문제를 분석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상승계 취득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취득이라는 건 꼭 유상승계 취득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원시 취득도 있고요, 유상승계 취득도 있고,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무상승계 취득도 있고, 그리고 취득으로 의지하는 간주 취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다. 그래서 가격이 증가되었다면 이러한 것들은 취득으로 의제해서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자, 유상승계 취득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부동산에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상취득이 아닌 것, 그런 문제인데요. 25에 출제됐습니다. 1번 지문입니다. 공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여러분, 남편이 세금을 못 내가지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 처분이 되었습니다. 보통 세금 못 내면요, 국가가 세금을 압류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 처분하지요. 이때 공매 처분 당한 부동산을 배우자가 취득했으니까 일정한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유상승계 취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파산 선고를 당했습니다. 과거에는 파산법이었는데요, 지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회생법원으로부터 이렇게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런 파산 선고에 의해서 처분이 됐습니다. 이때 파산 선고를 하게 되면요, 파산 관제인이 주로 변호사가 선임이 되는데요. 이때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 자녀가 이제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역시 대가를 지급한 거니까 유상승계 취득이 되겠습니다.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가를 지급했다. 부인이 남편의 부동산을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다면 역시 유상승계 취득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입니다. 등기를 해야 될 부동산을 직계 존속과 서로 교환했다. 여러분, 부모와 서로 교환했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서로 등기 등록을 요하는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다면 이것도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유상승계 취득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4개는 다 유상승계 취득이고 5번이 틀렸다는 건데요. 왜 5번이 틀렸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자에, 여러분, 증여자라고 하는 것은 증여한 사람이고 재산을 받은 사람은 수중자가 되겠죠. 증여자가 되겠고 증여를 받은 사람이 수중자가 되겠는데, 증여자의 채무입니다. 이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증여자가 야, 내가 너한테 증여할 테니까 내가 빚지고 있는 이 채무를 수중자 네가 변제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여자의 빚을 수중자가 갚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죠. 부담부증여라고 하는 건 이거 양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증여자가 10억짜리 재산이 있는데요, 이걸 수중자에게 10억짜리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증여자가 은행에 근저당권 6억 원 근저당권이 있어요. 빌려온 돈 빌려오면서 근저당권 설정한 돈이 6억 원 있는데 내가 너에게 10억짜리 줄 테니까 네가 6억을 대신 갚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증여자 입장에서는 6억에 해당하는 이 부담부증여 6억에 대해서는 양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수중자가 4억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으니까 이거는 증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채무에게 6억,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채무 상당액이 아닌 건 뭡니까? 증여니까 이거는 무상승계가 되겠습니다. 무상승계 취득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여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상승계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 6억만큼은 양도가 되겠습니다. 대가성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해설 한번 읽어보세요. 해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유튜브 내용에 이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 자료를 보면서 하세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상승계 취득은 제3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취득을 말한다. 그래서 1, 2, 3, 4 지문은 대가성이 있는 유상취득이지만 증여와 상속은 무상승계 취득에 해당한다. 단 부담부 증여의 경우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는 양도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 이외의 것, 부담부 증여 이외의 것은 무상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로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관련된 건데요. 문제가 다양합니다. 먼저 1번 보시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그랬습니다. 26개 때 출제가 됐는데요. 옳은 겁니다. 맞는 거. 1번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준부동산이라는 게 있죠. 선박이라든가 기계장비도 준부동산에 들어갑니다. 어권을 제외한, 틀렸죠? 줄 쳐보세요. 어권을 제외한다. 틀렸습니다. 어권 제외. 여러분 어권 끝에 권자 들어가는 거 있죠? 강어권이라든가 어업권이라든가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이런 권리 들어가는 것도 취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권자 중에 강어권, 어업권 이것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어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맞는 말인데 왜 틀렸나요? 이게 어권을 제외한입니다. 어권을 포함한 그러면 맞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여러분 주체구조부 취득자 여기에 상관되는 것은 보조구조부 취득자죠. 보조구조부 취득자가 되겠어요. 보조구조부 취득자가 되겠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임차인이 어느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건물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에스카레이터를 설치했다. 이렇다면 시설은 보조구조부 취득자가 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한 것으로 보아서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세금 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하는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왜 틀렸나요? 법인이 설립할 때 과점주주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는 그 법인의 주식을 50%를 초과해서 과점주주가 되는 건데요. 설립시 과점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틀렸고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틀렸죠? 취득으로 봅니다. 이것이 간주취득이 되겠습니다.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격이 증가되는 것, 의제취득, 간주취득으로 해서 취득세를 내어야 됩니다. 5번입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즉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인데 그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틀렸죠?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대신 지급하니까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유상승계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5번 지문도 틀렸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거기 여러분 그리고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게 뭡니까? 토지라든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임목, 강화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이런 것들이 취득세 과세 대상인데요. 여러분 해설을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꼭 해설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의미를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해설도 꼭 읽어보세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27회 출제가 되겠습니다. 틀린 겁니다. 자, 1번. 부동산 취득은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등기 등록에 관계없어요. 취득세는 등기했느냐, 등기하지 않았느냐,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행위를 하면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2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즉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제외하고요.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죠.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당연히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3번. 직계 귀속이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할 때 해당 직계 귀속의 다른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직계 귀속은 자녀가 되겠고 직계 존속은 부모가 되겠는데 부자지간에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대가성이 있다면 당연히 유상 승계 취득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직계 귀속입니다. 자녀들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교환하는 경우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교환도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유상승계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고요. 5번. 직계 귀속이 자녀가 공매를 통하여 부모의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연히 유상승계 취득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설 보실까요? 직계 귀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즉 직계 귀속과 직계 존속이 서로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는 역시 유상승계 취득으로 모아서 쌍방이 취득이고 쌍방이 양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양측 모두가 취득이 되고 양측 모두가 양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24회 출제인데요. 옳은 것입니다. 1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여러분 지목 변경은 간주 취득이죠.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 여부에 관계없다. 여러분 지목 변경일 때는 간주 취득인데 이런 경우는 어느 때가 취득식이냐? 지목 변경이 사실상 변경되는 날과 공구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 취득 시기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지목 변경으로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 시기가 되기 때문에 1번 틀렸습니다.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 여부에 관계없다 아니라 지목 변경이 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목 변경일 때 사실상 지목 변경일과 공부상의 지목 변경일 중 둘 중에 빠른 날이 원칙이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했어요. 연부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결제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사실상 최종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부 취득은요, 매회 1년에 한 번씩 결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2번 틀렸고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토지의 지목 변경에 대한 과표는 지목 변경 전에 시가 표준액에 그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 지목 변경일 때는요, 개인이 했느냐 법인이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은 어느 게 과표냐?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과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과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과의 차액이 과표입니다. 예. 개인일 때는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과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과의 차액, 이 차액이 과표가 되겠고요. 법인의 경우는 달라요. 법인의 경우는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지목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목 변경에 들어가는 비용. 지목 변경에 든 비용입니다. 즉 장부상 비용이죠. 법인은 장부를 기장하기 때문에 지목 변경으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도 틀렸고요. 4번입니다. 취득세 납세무자가 있는 법인 등의 작성, 다시요. 취득세 납세무자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법인은 장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은 장부를 보존 의무가 있는데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법인은요, 그 장부를 작성해야 되고 보존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가산세가 10%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갑소유.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 미등기입니다. 등기를 안 했어요.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을이라는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돈 받을 거 있어요? 채권 확보를 위해서 말이죠. 갑 앞으로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의하여 갑이 등기 안 하니까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누가 했느냐? 을, 채권자가 했습니다. 이때 취득세 납세무자는 신청이 아니라 누굽니까? 갑입니다. 소유자가 내야 되겠죠. 그래서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에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구 있다? 갑에게 있다. 바로 이러한 등기, 이렇게 취득세도 내고요. 등기하는 이것을 채권자, 즉 을이 되겠죠. 채권자가 대신 등기한 거니까 채권자 대의 등기가 되겠습니다. 채권자 대의 등기로서 정답은 5번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도 해설을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 해설을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 취득세 과세표준도 법이 나오는 내용과 지방세법 시행령이 나오는 내용을 좀 어렵게 하면 상당히 맞추기가 힘든데 문제 풀면서 취득세 과세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고 9가지가 있고요. 포함되지 않는 경우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비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제 보시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액,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즉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취득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과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이라는 것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 해설에 나와 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되고요. 왜?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입니다. 외국에서 차량을 수입했다.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입니다.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국외판, 그리고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입니다. 법인들은 다 장부를 기장하잖아요. 이렇게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국외판, 법, 공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건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취득했다면 이런 것들도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겠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는 취득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겠습니다. 해설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1번입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이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까요? 이거는 불포함입니다. 네,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네,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전기사업법이라든가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에 의해서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건설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건설하다가 건축업자가 자금이 부족해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차입해서 그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들어가는 그 비용, 이자 비용을 건설자금이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완공 이후에 들어가는 이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3번, 법인이 연부로 취득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결제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계약에 의하면 이자 상당액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일시불로 현금을 지급하고 사는 것보다 1년에 한 번씩 결제하는 조건이면 금액이 좀 가격이 크겠죠. 그러면 이자 상당액은 포함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을 때 들어가는 용역비도 취득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할 때 공인중개사한테 수수료 주지요, 법무사한테 서기료 주죠. 이런 것도 다 포함을 시킵니다. 취득대금 이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라서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입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파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데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취득자가 부담하는 조건 부담액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틀린 것은 1번이고 정답은 1번이고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거 있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게 9가지가 있습니다. 1번, 자,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행령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도 자세하게 안 나왔을 거예요. 또 이번에 올해 또 개정됐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그리고 활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농지법, 공법 시간에 농지법 배우죠? 여러분 지목이 전답과수원에서 대지로 만들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농지 보존 부담금을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도 포함을 시킵니다. 또 임야라는 거 있죠. 산지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임야를 지목 변경해가지고 대지로 만들어가지고 건물을 짓는다. 공장용지로 만든다. 그러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산지 전용 허가 받을 때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내야 되는데 이러한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도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3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개정됐지만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도 취득가액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도 포함시킵니다. 다섯 번째,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도 포함시킵니다. 또 여러분, 부동산을 살 때는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서 국민주택채권을 삽니다. 이런데 국민주택채권을 사가지고 와리깡하는 경우 있죠. 할인하는 경우 있는데 이때 할인하게 되면 매각자손이 생기는데 이러한 매각자손도 취득원가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가지고요, 이거 개정된 겁니다. 북박이 가구라든가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하기 위하여 들어간 설비라든가 설치 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킵니다. 새로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또 추가 개정됐습니다.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하고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여러분 주택 사가지고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나무를 샀다. 역시 이것도 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나 취득가액에 불포함입니다.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 역시 지방세법 제18조의 시행령에 나왔는데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해서 광고선전비가 들어갔다. 이러한 광고선전비는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기사업법이라든가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이거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리고 이주비라든가 지작물 보상금 등 취득 물건과는 별개로 권리와는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포함시키지 않고요. 여러분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동산을 사게 되면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 그러면 건물분에 대해서 10% 부가가치세를 했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취득세 유상승계 취득이라든가 취득세 납세무자, 취득으로 보는 것, 그리고 취득세 과세표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상당히 수준 높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득세도 깊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푼 문제들 상당히 수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해설도 읽어보시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의 취득 시기부터 해가지고 취득세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취득세의 세율부터 또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